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뱀에 물리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뱀, 특히 독사에 물렸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실 건지 한 번쯤은 보셨거나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알고 있던 독사에 대한 상식, 응급처치가 다 잘못되었다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은 거의 가짜라고 봅니다. 올해도 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야죠. 우리나라 뱀을 분류하면요, 독사와 독사가 아닌 것이 있는데 독 없는 뱀에 꽃뱀, 누룩뱀, 구렁이 이렇게 있고요. 독사는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이렇게 있습니다. 7.4라고 불리죠. 그러다가요, 1980년대에 이 꽃뱀,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꽃뱀 정말 많이 보셨을 거고 지금도 등산 다니시거나 농사 짓는 분들은 꽃뱀 자주 보실 텐데 이게 독사에 추가됐습니다. 1980년대예요. 꽃뱀은 정식 명칭이 유혈목이라고 부르는데 풀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록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어른들이 독이 없다고 해서 저도 자주 잡아서 막 이렇게 돌리고 막 꼬리 잡고 막 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꽃뱀이라는 그 뱀이 사실은 맹독을 가진 독사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뱀 좀 아는 분들은 이 내용부터가 충격일 텐데요. 꽃뱀이 독사에 편입되면 사실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독사가 많습니다. 과거에 군대나 학교 같은 데서 배웠던 응급처치들, 이런 것들이요, 옛날에 배우셨다면 거의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새 유치원생들 배우는 교재를 봤더니 꽤 좀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배웠던 내용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요, 요새 말로 뇌피셜, 그러니까 근거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뱀에 관한 응급처치는 좀 과장된 면이 많고요,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뱀은요, 물려도 문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만 잘 가면 됩니다. 뱀에 물리고 나서 생기는 조직괴사, 팔다리가 막 이렇게 높고 그런 문제는 오히려 응급처치를 잘못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뱀 물림에 관한 응급처치에 대해서 내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뱀에 물리면 뱀을 잡아서 확보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잡아서 가는 거죠. 이 뱀에 물렸습니다. 이게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일단 뱀을 잡기 어렵고요. 병원에 갖다 줘도 사실은 이렇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일단 뱀을 잡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냥 시도 안 하시는 게 낫고 도움도 별로 안 되니까 안 잡는 게 낫습니다. 뱀을 잡아서 확보하지 못할 때는 이 대가리가 어떤 모양인지, 즉 둥근 모양인지 삼각형 모양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머리가 이게 좀 삼각형처럼 생겼죠. 근데 이 뱀은 그럼 둥근 머리일까요? 아니면 삼각형 머리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눈썰미가 좋고 또 시골 살아서 뱀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희 땐 국민학교인데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삼각형 뱀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뱀을 아무리 자주 봐도 이게 삼각형 머리인지 둥근 머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데 저도 정확히 이게 삼각형인지 둥근 머리인지 지금 보면 대충 알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머리 모양 몰라도 된다, 넘어가시고요. 뱀머리가 둥글면 독이 없는 뱀이고 각이 지면 독사다? 이것도 옛날에는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죠. 물론 둥근지 삼각형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 뱀은 독사라고 하고 둥근 머리는 독사가 아니라 하는데, 꽃뱀이 독사로 추가되면서
이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꽃뱀은 사실 약간 이런 둥근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꽃뱀은 맹독사인데 머리가 약간 둥글게 보인단 말입니다. 물론 저는 구별 못하지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둥근 머리 꽃뱀이 독사로 편입되면서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둥근 머리 삼각머리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다 독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뱀 물린 상처에 일자 또는 십자의 모양을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칼로 상처를 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쭉쭉 빨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칼을 가지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뱀이 하도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뱀에 물리면 내 다리나 저 상대방의 다리 같은 데다가 그러면 칼로 그냥 확 거야 되나, 이걸 얼마나 깊이 째야 되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뱀에 물린다면, 그리고 뭐 이빨 자국 이렇게 독사처럼 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 깊게 해가지고 쭉쭉 빨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 충치 있으면 죽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충치 안 생기게 관리를 잘해야지, 그런 생각했었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독 절대로 빨아내면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빨리지도 않고요. 독이 나오지도 않고요. 빨아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불가능한 얘기이기도 하고 괜히 빨다가 감염만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은요, 독이 몸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이게 물린 데가 있으면 그 상방에다가 꽉 이렇게 밧줄로 묶으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이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독이 안 퍼지게 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절대로 묶으시면 안 됩니다. 물린 자리 위에건 아래건 뭐 어디든 간에요. 이걸 묶게 되면요, 독이 안 퍼져서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일단 우리나라 뱀은 물려서 죽질 않아요. 한 이틀 동안 안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서히 퍼지니까요, 독이 어차피. 병원 갈 때까지 사람이 멀쩡해요. 그래서 안 묶으셔도 됩니다. 이걸 묶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묶으면요 피가 안 통해서 이 손이나 발이 괴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이 거의 반 정도 날아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독만 가지고는 그렇게 잘 안 되고요. 독사에 물렸는데 여기를 꽉 묶는 바람에 피가 안 통해서 괴사된 거 더하기 독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피가 안 통해서 괴사된 게 제일 크죠. 그래서 묶으시면 안 됩니다. 꽉 묶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예 묶질 마세요. 묶을 필요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독이 심장 가까운 곳으로 퍼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독이 퍼지지 않게, 예를 들어 손에 물렸으면 심장보다 이렇게 낮게 돌아, 그래야 독이 안 퍼진다 그러는데 이것도 아무 근거 없습니다. 지킬 필요 없어요. 뭐 낮추고 높이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가도 됩니다. 전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꽉 묶지 말고 그러면 좀 느슨하게 묶어야 된다. 이게 꽉 묶으면 괴사돼서 큰일 나니까 좀 느슨하게 묶어야 된다. 그 근거는 이게 혈액을 타고 돌지 않고 우리 몸의 림프관이라고 해서 그 임파절 뭐 이런 임파관 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퍼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만 느슨하게 묶어서 서서히 퍼지게 하는 게 좋다라고 나름 근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정도,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꽉 묶으면은 괴사되고요, 느슨하게 묶는 거는 근거가 없어서 일단은 안 묶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독이 퍼지지 않게 일단 독사에 물렸으면 환자 눕혀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막 움직이면 독이 잘 퍼져가지고 사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에서 등산하다가 독사를 콱 물렸다. 보니까는 독사 자국이고, 또 뱀을 잘 아는 사람이 봤더니 저건 분명히 살모사, 그것도 뭐 무서운 7.4 뭐 그런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그 환자 업고 가거나 뭐 들쳐업고 가거나 119 부르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환자가 쇼크를 받아서 너무 무서워서 못 걷게 된다고 하면 그냥 업어서 이동하거나 그래도 상관없고요. 꼭 들것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좀 담력이 좀 있으셔서 괜찮으시면요,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걸어가셔도 돼요. 빨리 등산으로 내려가서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맞으면 바로 그게 회복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새는 뱀 종류별로 해독제가 다 있으니까 상관없다. 뱀만 잘 기억해서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좀 반전입니다. 해독제가요, 우리나라에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살모사 독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살모사만 있지 다른 거 있겠냐 하는데, 사실은 종류가 한 3종류 정도 있습니다. 살모사 독이 있고요, 7.4라고 해서 얘는 살모사 독에 좀 마비시키는 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좀 마비시키는 그런 독이 있는 뱀이 7.4입니다. 살모사 독과 마비 독이 같이 있는 게 7.4. 일단 2종류 됐죠. 그 3번째 종류는요, 유혈목이라고 꽃뱀인데, 얘는 용혈독, 즉 이렇게 우리 피부 조직, 뭐 근육 조직이나 아니면은 피가 굳지 않게 하는 그런 아주 독한 그런 독도 있고요. 그리고 그 두꺼비를 많이 잡아먹어서 그 두꺼비에 있는 독을 흡수했다가 그걸 같이 주입합니다. 그 독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7.4가 물었을 때 그 마비시키는 독은요, 그렇게 아주 강하지 않습니다. 병원만 가면 큰 문제 없고, 아주 쇠약한 분들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예전에 7.4는요 물리면 독이 너무 강해서 7발자국 걷다가 쓰러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죽어요. 그래서 7.4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물리면 병원 가시면 됩니다. 유혈모기는 어떠냐 그러면 꽃뱀. 꽃뱀 독은 이게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뱀은 그럼 물리면 다 죽어야 되냐? 꽃뱀이 이게 독사는 독사인데 되게 독한 독사거든요. 우리 살모사보다 더 독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꽃뱀은요, 독이 이 앞니에 탁 있는 게 아니라 어금니에 있어요. 어금니에.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질 않고 독리가 이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독사는 이렇게 물 때 이렇게 탁 물면 되는데, 얘는 이 어금니로 물어야 되니까 이렇게 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입을 쫙 벌려서 이 안에다 꽂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구리나 좀 작은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삼키면서 아니면 꽉 문 상태에서 독을 주입하는 거는 꽃뱀은 가능한데, 사람처럼 이렇게 큰 동물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빨도 약하고 또 겁도 많아서 이렇게 깊이 꽉 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꽃뱀이 옛날부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던 이유는, 꽃뱀은 독은 맹독인데 굉장히 수줍어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독리를 이렇게 살에다 박아서 넣으려면 굉장히 입을 크게 벌려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기가 어렵다. 그래서 애기들이 꽃뱀을 가지고 정말 심하게 장난하면서 막 손가락을 막 입 근처에 막 대고 그러다가 우연히 물리는 경우가 아니면, 꽃뱀은 물려서 사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니면 물려서 크게 문제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살모사 독밖에 없는데, 살모사 독으로 거의 다 된다. 그러면 유혈모기 독은, 꽃뱀 독은 아예 안 만드냐? 일본에는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 독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효용성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아마 없을 겁니다. 효용성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구비하고 있질 않습니다. 살모사독은요, 비용도 얼마 안 하고 거의 큰 종합병원급, 대학병원급에는 다 요새는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뱀에 물리는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르신들이나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조금 어릴 수도 있고 그런 분들까지는 어렸을 때 배우거나 군대에서 배운 그런 뱀에 대한 상식들이 잘못되었으니까요. 작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안 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지금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뱀에 물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면 된다.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뱀에 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애기들이 풀숲에서 놀다가 독사에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6살, 7살 그런 애기들이요. 어떤 때는 10살 그런 어린이들이 물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른들이야 본인이 알고 하니까 그렇다 쳐도 이 애기들이 물렸을 때 어른들이 상식을 잘못 알고 애기들의 손이나 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응급실로 데려가면 아무리 응급실에서 처치를 잘 하더라도 손이나 발에 괴사가 와서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손발을 묶어서 가지 않고 그냥 병원에 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손발을 묶어서 가는 바람에 손발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뱀에 물린 분들도 가끔 봤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밧줄이나 이렇게 러닝 같은 거 찢어서 그냥 꽉 묶어서 가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어설프게 그냥 병원에 갔던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다 회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뱀에 물렸을 때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났을 때 몸에 그 혈액이 굳지 않고 출혈이 일어나는 그런 반응으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병원에 가시면 잘 관찰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냥 관찰만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해독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드물다. 1년에 뱀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한 자릿수입니다. 보통 5명, 6명 그 정도입니다. 뱀에 대한 상식 오늘 아주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뱀에 관한 좋은 정보 털보 의사였습니다.